약간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매우 위태로운 것을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번 예산안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 연합으로 구성된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 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 8년간의 기사들을 좀 보니까 아마 예결위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최초의 물리학자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제가 마지막 기초과학 연구자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익숙한 R&D 예산만을 다루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정부의 주장이 정부 R&D가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 R&D 예산은 최근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총 지출 대비 비중으로 따져보면 10년 전인 2014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105페이지 그림 1에 그 파란색 선은 2014년 기준 정부 총 지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중간에 멈춘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복원을 시키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급증으로 보였을 뿐이지 이제서야 겨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74번의 목표인 비중 5%에 근접해서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급격한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2024년에 다시 삭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향후 4년 동안의 삭감분은 25조 원입니다. 올해 정부 R&D 예산 10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얼추 3년치 양식으로 4년을 먹으라는 얘기니까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1년을 뒤처지라는 소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지원에 의한 연구 역량은 적분, 즉 여러분이 보이는 그림의 그 면적에 해당합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한 타격은 정서적으로도 매우 크지만 실질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 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 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중에 생애 기본 연구 그리고 학문 균형 발전 지원의 신규 과제를 나눠먹기식 소액 과제라는 이유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성장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자가 성장하는 그 경로에 맞게 적절한 규모의 사업들이 촘촘하게 이미 기획이 된 상태입니다. 107페이지의 그림 2에 위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바뀐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까 바로 아래 그림처럼 사다리가 뻥 뚫린 게 보이실 겁니다. 3년 뒤에는 이 창의적 연구과제 수가 2만 개에서 대략 1만 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창의도전 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과제 지원을 하게 되면 포닥, 그다음에 비전임 연구기원 등 제가 이제 미래 신진 그런 연구 인력들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게 되거나 급격하게 해외로 두뇌 유출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액 과제를 단절시켜버린 이런 예산안은 더 큰 비효율을 양산할 수가 있고 저희 기초연구계를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R&D 시스템을 원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태함과 위태로움의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약간의 나태함을 경고하기 위해서 매우 위태로운 것을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번 예산안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과제 연구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이나 사업과는 다르게 기초연구 사업 내 계속과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년 또는 5년 동안의 협약 기간 동안 연구비를 확정해서 협약서라는 것을 제가 작성을 합니다. 근거 없이 협약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용돈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계속과제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연구 목표의 달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연구 사업 계속과제 연구비는 제가 2월이 가능해서 올해 아꼈다가 내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삭감이 걱정이 되면 일단 지금부터 인건비를 아끼고 재료비를 아껴둘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지난 8월 이후에 한탄과 혼란 속에서 연구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어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R&D입니다. 글로벌 R&D는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홍보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중에서 해외 재원의 비중이 낮아서 국내 연구계가 폐쇄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적절한 지표가 아닙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그 표1 2018년 데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본 0.6%, 한국 1.9%.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3배쯤 개방적일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51.2% 이스라엘은 일본보다 100배쯤 매력적일까요? 이건 그저 그 나라의 역사적인 그리고 지정학적인 환경에 따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표는 국내로 들어오는 인워드 R&D입니다. 외국의 연구비를 주는 아웃워드 R&D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R&D 정책은 외국 연구기관을 참여시켜서 연구비를 주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엉뚱한 지표로 우리나라 연구계가 폐쇄적이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폐쇄성을 말하려면 이와 같은 자본뿐만 아니라 논문, 특허, 유학생, 그리고 최근에는 과학기술 외교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함께 쓴 논문의 비율은 현재 지금 33%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나라의 EU 국가들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글로벌 R&D를 강요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육성해야 되는 최첨단 과학이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R&D 예산안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삭감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매우 부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 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먹기, 비효율, 폐쇄성 이런 일방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쫓긴 예산안 수정은 오히려 비효율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R&D다운 R&D가 정말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제 곳곳에 다 퍼져 있어서 숨은 과제 찾기 또는 R&D 중단시키기라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기대할 수 없는 지금에 일단은 사실 저는 6월 말 버전으로 제 컴퓨터 용어로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D다운 R&D를 저희가 명확히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단해서 그 다음에 공감과 비전이 포함된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여드린 첫 번째 그림에 그 파란색 선을 따라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교부금 방식이나 기금 방식으로 안정적인 R&D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그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책을 국회가 마련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했다는 지난 3년 동안에 일본 정부의 R&D 예산은 550억 달러에서 984억 달러로 2배쯤 늘었습니다. 필요하면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비효율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엊그제 학부 총학생회 연합이 발표한 제목이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성명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국가주도 연구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걷게 수많은 인재들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비례 온상이냐 믿어당하고 있는 교수들, 연구원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실험실로 돌아가고 싶고요. 저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신 천승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겠습니다.